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또다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장 시위에 대한 경고도 제기됐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은 인프라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빠르면 2월 초 $2,000 현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다시 소요 사태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SNS와 온라인상에서는 2차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고 50개 주에도 무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경고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 이후 SNS, 팔로와 트위터 등에 올라온 게시글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2차 공격을 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100만 민병대 무장 행진을 벌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추가 난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국토안보부의 취임식 보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n Sunday, I also sent a letter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acting Secretary Chad Wolf regarding inauguration preparation. The District of Columbia is requesting the department extend the National Special Security Event period from Monday, January 11th to Sunday, January the 24th.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각 주의회 의사당에서도 폭력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오는 16일부터 최소 20일까지 전국 50개 주 의사당에서 무장 폭력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며 각 주 사법당국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에 주 방위군 5천여 명을 배치했고 취임식까지 10,000명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And we're building that up to 15,000 between now and the inauguration to make sure that we meet every requirement from each of those federal agencies to make sure that they can conduct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of inauguration on the 20th of January. 폭력 사태 재발 우려에 취임식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워싱턴 기념비도 오는 24일까지 2주간 폐쇄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선서는 예정대로 의회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I'm not afraid of taking the oath outside, and we've been getting briefed, but I am.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이언 맥카시 육군 장관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병력에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예고된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 탄핵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탄핵 심판을 받았던 데 이어서 임기 중 두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사당 습격 직전 연설에서 군중들에게 맹렬히 싸워야 한다는 등 시위대 무법 행위를 부추겼다는 정황을 담았습니다. He has done something so serious that there should be prosecution against him.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공직에 대한 자격 박탈도 이뤄줘야 한다고 해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력을 승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습니다. House Resolution 21, resolution calling on Vice President Michael R. Pence to convene and mobilize the principal officers of the executive department.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의 응답이 없으면 탄핵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13일 표결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습격 당시 시위대를 막다 경찰관 1명이 숨진 데 이어 해산 임무에 투입됐던 또 다른 경찰관이 사망해 순직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시위대가 의회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속속 공개돼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서 또다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재임 중 2번째로 탄핵 심판에 오르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의 진압 작전에 나섰던 의회 경찰관 1명이 또 숨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하는 임무에 투입됐던 베테랑 경관 하워드 리벤굿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경호가 실패로 간주되면서 의회 경찰에 대해 쏟아진 비난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벤굿은 앞서 진압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숨진 브라인 시크닉 경관에 이어서 2번째로 숨진 경찰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들 경찰관을 추모하기 위해 백악관과 모든 연방 건물에 성조기를 오는 13일까지 조기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사망자는 3만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팬데믹 시작 이후 6개월 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누적 사망자가 1만 명을 기록했지만 사망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대로 늘어나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주말 사이 누적 확진자는 92만 3,024명을 기록하며 100만 명대에 다다르고 있으며 누적 사망자도 1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연말 연휴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인구 100명당 접종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배포된 백신은 2,200만 회분, 많은 분량을 확보하고도 접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접종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만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줄 서 있는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 전역 병원과 약국에 2,200만 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00만 명 미만. 인구 100명당 접종률은 2.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도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This website, it just keep loading. When you try to secure appointment, it doesn't go anywhere. I take my granddaughter or my daughter to make appointment. 백신은 일단 냉장 보관소에서 꺼내면 유통기한이 짧아 급기야 일부 병원에서는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This is such a precious resource, and really, this wastage should not be tolerated at all. If there are, let's say, 3 doses in a vial that are not used, that the pharmacists or nurses should be allowed to give that to whoever is around, instead of wasting it. 보건 전문가들은 배송 보관 중인 백신의 유통기한이 이번 달 말에 만료될 수 있다며 백신 공급 전략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ssue is not the supply of the vaccine. The issue is not being able to get enough people injected with the vaccine. We have a lot more that we need to do because right now across the country, the freezers are filling up with this vaccine and it's not where we need it. 연방식품상업노조 등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일선 근로자들 역시 백신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수억 명의 대기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선 백신 보급 속도를 올리고 접종을 진행할 인력과 비용 수급 등 접종 인프라를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검사소인 LA 다저 스타디움이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됩니다. LA시 정부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더 많은 주민이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다저 스타디움을 백신 접종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저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모든 코로나 검사는 종료됩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 센터가 풀 가동에 들어가면 매일 평균 12,000명 이상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일 백신 접종 수치가 현재보다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다저 스타디움 검사소를 폐쇄하는 대신 LA 시내 다른 검사소 14곳에 검사량을 대폭 확대하고 우드랜드 힐스의 피어스 칼리지에 새로운 검사소를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서 최초로 시작됐는지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할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는 발견했을 뿐이고 시작점은 유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에도 올해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한 중국 현지 조사도 확정됐습니다. WHO는 오늘 14일 국제 전문가팀이 중국에 도착한다며 이번 조사가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pleased that commencing their travel to China to engage in and review scientific research with their Chinese counterparts on the origins of the virus. 10명 규모의 조사팀은 이달 초 중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그동안 입국 허가를 미뤘습니다. 조사팀은 2019년 12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우한의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조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WHO가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명확한 답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이 WHO와 협력한다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溯源极可能涉及多国多地，世卫组织将视需要对其他国家和地区进行类似的考察。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입 냉동식품 등을 통해 유럽에서 유입됐다며 우한은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곳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중국 현지 조사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WHO가 코로나 발병 기원을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만큼 이번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00 부양금을 포함한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월 초에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류 언론은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오는 22일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와 상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2,000 현금 지급이 이르면 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금 지급안이 단독 입법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법안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주 경선에 앞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1월 중 3차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추진해 미국민들에게 $2,000씩 보내겠다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준엄한 경종을 울리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LA 카운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평균 12,000여 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는 어린이들도 37,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엔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정부,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아이를 가정과 분리시켜 놓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고, 상담, 조사, 처분까지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When an in-person visit is required to assess the safety of a child, a thorough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at may include interviews with the child, the family, teachers, medical professionals, and others to determine if a child can safely remain in their home. 주변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평소 보이지 않던 상처가 있거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독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일 경우 학대 정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적인 멍이나 상처, 화상이 보이는 경우, 골절 혹은 눈에 멍이 든 경우, 아동이 보호자의 감독이 부족한 경우, 어린아이들을 집이나 차에 혼자 놔둔다던가 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굶거나 영양실조,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로 보이는 경우, 아동이 보호자에게서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특히 핫라인을 통한 신고는 학교 선생님 등 신고 의무자가 아닌 이상 신원에 대한 기밀이 유지되는 만큼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We have multilingual social workers available 24/7, 7 days a week, including all holidays and weekends, to receive child abuse concerns from the community in their primary language. Calls to the hotline can be anonymous, and the identity of the caller is confidential. LA 카운티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공공기관 등 어디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LAPD 경찰국장이 최근 한인 사회에서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LAPD 올림픽 경찰서 폐쇄 계획과 관련해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는 올림픽 경찰서 폐쇄 계획과 관련해 청원서 전달 등 시장의 답변을 요청한 결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올림픽 경찰서 폐쇄는 없을 것이라는 공식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세티 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LAPD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림픽 경찰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오늘 그동안 폐쇄 반대 서명 운동을 통해 모은 2만여 명의 청원서를 시의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UC 대학 당국이 올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대학 당국은 현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UCLA와 UC 얼바인 등 10개 캠퍼스에서 오는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일선 의료 종사자들에게 투여되고 있고 학생과 교직원들도 곧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C 관계자는 캠퍼스 지역별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가을 학기 수업 시작일과 안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캘스테이트 대학 당국도 오는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협회 PGA가 내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GA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기로 했던 2022년 PGA 챔피언십 대회의 개최지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짐 리처슨 PGA 회장은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PGA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것은 대회 이미지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 개최 협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PGA는 지난 2015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이민자를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하자 트럼프 내셔널 LA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PGA 그랜드슬램 경기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2년 PGA 챔피언십 대회는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이며 개최지가 어디로 옮겨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엘란트라가 북미 올해차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엘란트라가 2021 북미 올해차 승용 부문 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차를 수상한 엘란트라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뛰어난 연비 등으로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와 코나에 이어 엘란트라까지 총 5번 북미 올해차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느는데 브라질에서 온 걸로 보이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습니다. 한쪽에서는 긴급 사태의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다른 쪽에서는 쇼핑에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브라질에서 귀국한 남녀 4명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ブラジルの変異ウイルスも感染力が強いだろうという推測は成り立つと思います。 방역 당국은 새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공 변이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며 감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더 높은지 백신이 유효한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계속 증가해 모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대 연구팀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00명이 유입될 경우 6개월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13,000명에 달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하루 확진자 수를 30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여서 연구팀은 최근 하루 6,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감안하면 확산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을 가득 메운 화려한 옷차림의 수천 명의 젊은 남녀들. 요코하마시가 주최한 단체 성인식입니다. やっぱ一緒に一度だから来てもいいかなと思って来ました.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몰려있는 도쿄의 긴자거리 등 주요 번화가도 여전히 북적입니다. 보상금을 하루 6만 엔으로 올리면서 음식점과 주점은 대체로 저녁 8시 영업 단축을 지켰지만 낮 시간대 인파는 지난해 4월 긴급사태 때보다 2~3배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느슨한 분위기에 확진자까지 늘자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 3곳은 긴급사태를 요청했고 확산 추이에 따라 확대 여부를 고심했던 일본 정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종교단체 인터콥 열방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와 매우 비슷한데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절대 안 받습니다. 이분들이 배우는 교리에 따르면 코로나는 백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큰 그림이고 백신을 맞는 자는 절대 복종하는 노예가 된다고 설파하는 선교사가 정점에 있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선교단체 인터콥을 이끄는 최바울 선교사의 강연 내용입니다. 5년 전에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TED, 테드라.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창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백신을 통해 인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 공포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뭐가 돼?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열방센터는 바로 이 인터콥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창궐은 기획된 프로젝트라는 음모론이 신도들 사이에 퍼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린 경기도에서는 대상자 715명 가운데 48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서울에서도 263명 가운데 169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열방센터 방문자 중 확진자는 154명이지만 추가 전파된 확진자는 그 2배가 넘는 351명이라는 점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지역 감염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백신 음모론은 다음 달 시작될 예방접종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란이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을 억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외교적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환경오염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한국에 동결돼 있는 원유 수출 대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해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유정 기자입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현지 시간 10일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최 차관은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신속한 억류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이란 측은 선박 억류가 기술적인 환경 오염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4일 한국 케미오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납포했는데 아직까지도 환경 오염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 외무차관은 한국이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동결한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차관과 회담 뒤 이란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굴복해 자금을 동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란과 한국의 관계 증진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결 자금 문제에 있어 이란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선박 억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 차관 일행은 12일까지 이란에 머물며 이란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실 고위 관계자도 별도로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케미오의 선원들은 억류 나흘 만인 지난 8일 국내의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선원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일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8명이 숨지고 27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이 집중적으로 내린 일본 중부 홋쿠리쿠 지방의 도야마시의 경우 지금까지 12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부 후쿠이시에도 99cm의 눈이 쌓이는 등 예년과 비교해 2배에서 10배나 많은 눈이 내린 건데요. 후쿠이현에서는 제설 작업에 나섰던 70대 여성이 눈에 매몰돼 사망했고 도야마현에서는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로 최소 8명이 숨지고 2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제설 작업 중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눈을 치울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보안당국과 국방부 관리들이 시위대의 의회 진입을 막기 위한 주 방위군 대기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회 폭동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임한 스티븐 썬드 전 의회 경찰국장이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의사당 보호를 위한 주 방위군의 대기를 요청했지만 보안당국 관리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힌 건데요. 썬드 전 국장은 대선 불복 시위대의 규모가 예전보다 클 것이라는 경찰 정보가 있었음에도 상급자들이 주 방위군을 대기하도록 하는 공식 절차를 주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 책임자들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는 것 같아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썬드 전 국장은 의회 폭동 당일에도 5차례에 걸쳐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방부 관리들이 미적거렸고 승인이 지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미국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제기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은 미국과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셜 플랜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4년간 서유럽 16개 국가에 행한 대외 원조 계획입니다. 마스 장관이 미국의 마셜 플랜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마스 장관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진 것으로 보고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마스 장관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문구를 갖고 장난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이미 미국의 민주주의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을 켜자 화면이 쭉 늘어납니다. LG전자가 11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CES 2021 LG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G 롤러블의 모습을 일부 공개한 건데요. LG 롤러블은 세계 최초 롤러블 스마트폰으로 필요할 때마다 화면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의 크기가 단말기 내부에서 돌돌 많은 형태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접힌 자국도 생기지 않는데요. 전체 디자인이나 구체적인 사양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상반기 중 롤러블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는 디스커버리 스테이지 끝나고 마지막 단계가 재판 스테이지입니다. 대량 재판들은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사이 걸립니다. 디스커버리 스테이지에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를 재판에서 이제는 배심원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 전문가도 인터뷰하고 소송 받는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를 다 배심원들한테 보여줬고 우리 말이 맞다. 우리 인포메이션, 우리 에비던스가 더 세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배심원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배심원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도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되게 황당한 판결이 내려왔다.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리버스 할 수 있는 자격성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판사가 배심원들한테 놔두죠. 판사의 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포츠 경기 볼 때 레퍼리처럼 무슨 증인이 들어오고 무슨 에비던스가 들어오는 거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이 에비던스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배심원들을 보여줄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이거랑 관련되지 않다. 그런 롤을 하고 배심원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롤을 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보통 재판들이 배심원들만 있는 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배심원들의 있는 재판은 jury trial라고 말하고 배심원들이 또 없는 재판도 있습니다. 그거는 bench trial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배심원들이 없이 그냥 판사가 결정을 해라. 그거를 처음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캘리포니아 레몬러는 배심원 트라이얼 하는 게 소송 건 사람한테는 합격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배심원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편 더 들 것 같아요. 근데 레몬법 말고 뭐 다른 뭐 좀 더 복잡한 케이스, 배심원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조금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배심원 트라이얼 말고 그냥 판사한테 맡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판사가 더 법 대해서 더 잘 알고 이거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 편 더 들 것 같아요. 배심원 있는 재판하고 배심원 없는 재판은 누가 해결하냐면은 처음 소송 걸 때 둘 다 변호사들이 만나고 그거를 대화합니다. 배심원 있는 재판으로 진행할까? 아니면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진행할까? 둘 다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선택해갖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차량을 야외에 주차하면 앞유리가 꽁꽁 얼어붙을 수 있는데요. 빨리 녹이려고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유리에 뜨거운 물을 뿌리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유리가 파손될 수 있는 데다가 금세 다시 얼어붙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유리에 흠집이 생길 수 있어 열쇠처럼 단단한 물건으로 긁어서도 안 되는데요. 성에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얼음을 천천히 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때 소독용 에탄올을 사용하면 성에를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 에탄올과 물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뿌리면 얼음이 빨리 녹습니다. 에탄올이 없으면 워셔액을 사용해도 됩니다. 녹은 얼음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마른 수건으로 닦거나 고무로 된 성에 제거기로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성에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겨울에는 실내에 주차하고 어쩔 수 없이 야외 주차를 해야 한다면 유리에 덮개를 씌워두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리 성에 제거법 정리해볼까요?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서 얼어붙은 유리를 천천히 녹이되 물에 희석한 소독용 에탄올을 뿌리면 더 빨리 녹고요. 녹기 시작할 때 마른 수건으로 유리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겨울 외투 모자에 달린 털은 대부분 너구리나 여우, 토끼털 등인데요. 세탁소에 맡기지 않고도 볼품없이 뭉치고 엉킨 털을 원래 상태로 풍성하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무기에 섬유 유연제 또는 린스, 물과 에탄올을 각각 같은 비율로 넣고요. 잘 흔들어 섞어서 털에 골고루 뿌립니다. 에탄올은 살균 효과가 있고 섬유 유연제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털 촉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털이 젖으면 빗살이 넓은 빗을 이용해 한 방향으로 빗질해주세요. 빗질한 뒤에는 헤어드라이어 찬 바람으로 물기를 말리면 털에서 윤기가 나고 풍성해집니다. 털은 세탁하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외투를 입고 난 후에 손질해줘야 하는데요. 털에 붙은 먼지를 털어 보관하고 눈이나 비를 맞으면 물기를 수건으로 닦거나 드라이어 바람으로 말려야 합니다. 천연 털은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섬유 탈취제나 향수는 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견과 놀다가 미끄러져서 발가락에 미세골절상을 입었다고 하죠. 미세골절은 뼈가 완전히 부러지는 일반 골절과는 다르게 뼈에 미세하게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밥상을 들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등 약한 충격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에서 미세골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골밀도가 낮은 폐경기 여성이나 골다공증 환자,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간다면 미세골절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흔히 삐었다라고 하는 염좌와 명이 드는 타박상은 통증이 일주일을 넘지 않지만 미세골절은 3주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세골절이 있는지 모르고 무리하면 뼈가 부러지는 완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통증이 오래 간다면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